안녕하세요. 직영 홍선생 홍명기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벌써 한 5번째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재촬영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5번째 하고 있습니다. 까치가 짓고 있는데 저 왜 까치집이 있네요. 공사랑은 별개로 제가 직영 건축을 왜 했는지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직영으로 집을 지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저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직영 건축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지었어요. 안 그러면 저는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직영 건축인지도 몰랐어요. 그냥 60평 아니죠. 저 집 지을 때는 한 110 몇 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이하로만 집을 지으면 직접 집을 지어도 된다고 법률상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기억나요. 5월 31일 건축업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죠. 아침 8시, 그때 제 차가 테라칸이었는데 테라칸에 앉아서 12시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결국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. 솔직히 그때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. 이게 사기라는 거를.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고 또 만나 주시더라고요. 차일피일 미루시고. 그렇게 또 한 2달이 지나갔습니다. 그 이후에 저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 어떤 걸 한다는 건 그냥 요행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.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저희 집을 지어줄 기술자 한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. 결론적으로 전 그분과 기초, 골조, 그리고 외벽까지 일을 마치게 됩니다. 물론 골조는 H빔이어서 저기 대구에 계시는 우창백 사장님께서 해주셨죠. 네. 저번 주에도 전화 왔어요. 밖에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힘들 텐데 수고 많으시다고. 언제든 제 일을 한 번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원피스에서는 버스터콜이라고 하거든요. 네, 제가 한번 나중에 꼭 부탁드릴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직영을 하게 됐죠. 우 사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. 그때 제 모습이 어땠을지. 그냥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. 서울에 올라가서 건축하고 계시는 데 있었거든요. 거기 찾아가가지고 저희 집 좀 무조건 좀 해달라고, H빔 좀 해달라고. 왜냐면 그때는 제가 업자를 신용할 수 없을 때였거든요. 근데 그 사장님은 그러셨어요. 해주신다고. 아직도 기억납니다. 그 눈빛은 그냥 던지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어요. 물론 제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,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저는 직영 건축을 시작했죠. 어떻게 됐든 끝냈습니다. 2018년 여름은 욕 아닙니다, 여러분. 정말 더웠거든요. 정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집에서 되게 가까웠는데 물을 그냥 1톤 트럭으로 다 왔어요. 항상 사올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. 이 물을 다 먹기 전까지 집을 다 지었으면 좋겠다. 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 나는 완공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옛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됐네요. 저는 물을 한 3번 정도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얼만큼 사왔는지 거의 파레트급으로 사왔기 때문에 물을 다 먹어 치우고 또 사오고 다 먹어 치우고 또 사오고 제 주머니의 돈은 점점 비워져 가고, 네, 그렇게 저는 그 집을 완공을 했습니다. 그냥 제가 힘든 것보다 그냥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. 네. 사기당했으니까. 넌 사기당한 사람이니까. 네. 하지만 그 사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, 위기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, 앞으로 2발짝 3발짝 나가느냐,
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직영 건축을 한 이유는 사기를 당해서입니다. 그렇게 직영 건축을 끝냈죠.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들이 집을 직영으로 지어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자, 집을 짓고 나서 제가 영상을 만든 건 지금 봐도 정말 분노 그 자체로 보입니다. 영원히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을 거고 전 지우지 않을 건데, 네, 그때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도끼를 품은 제 모습이었고, 그래서 집을 짓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. 네, 저는 저처럼 집을 짓지 말라고 올린 영상이었고,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제가 알려주면 저랑 똑같이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냥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저는 그냥 그런 걸 좀 잘하는 인간이었고,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지었던 거고, 직영 건축을 하시기 전에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. 내가 직영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. 그거를 좀 누군가 판단해주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건축업자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건축업자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. 그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, 그리고 잘 몰라요, 건축주를. 그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직영 건축을 시작하고 고통받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. 혼자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이 직영 건축을 할 수 있을까? 할 수 없을까? 하지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.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부족하고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직영 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쭉 보시고 내가 직영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냉철히 판단하셔서 나는 자신이 없다, 거기에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 가능성과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제시를 해드릴 뿐이지,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한다?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잘 판단하셔서 나는 할 수 있다,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난 직영 건축을 할 수 있다 라는 분들께서만 직영으로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처럼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요. 정확한 플랜을 짜고 정확한 집의 방향성을 구축하셔서 내 집을 정말 예쁘게 짓는 그런 직영 건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직영 일기를 열심히 쓰고 오늘이 12일차가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. 저희 현장에 계시는 건축주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거 집 짓는 거 되게 재밌고 누구나 해보고 싶은 건데 왜 이걸 남을 시켜야 되느냐, 본인이 재밌는 걸 해야지,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인생 최대의 쇼핑인데.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이 이제 이 현장의 건축주님 되시고,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. 이걸 왜 직접 하느냐, 개고생하면서 남 시키면 되지. 그건 취향이에요.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직영을 생각하시고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께는 제 직영일기가 저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촬영 좀 하나 하고 있어, 다행히.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지나가시다가 들리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 직영일기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 의도에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는 직영 건축을 사기를 당해서 시작했다 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직영 건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
자, 그래서 직영 건축이 뭐가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, 제가. 그래서 직영 건축을 하고 나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. 계약서를 쓰고 도급 계약을 해서 맡기고 큰 건설사에서 의뢰하는 것도 좋은 게 있지만 직영 건축을 함으로써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. 제가 느끼기.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. 뭐 몇 개 있어요. 오늘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. 직영 건축을 하면서 제가 느낀 좋은 점. 첫 번째, 이 순위는 경중은 아닙니다.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자재의 선택에 있어요. 자재를 제가 원하는 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느낀 것 중에 사람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그런 것들이 이 건축에는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원래 그런 거야. 저는 이 원래라는 말이 굉장히 싫습니다.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. 이게 저의 강력한 성향이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집을 좀 예쁘게 짓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뭐 돈도 모자르고 그러다 보면 좀 안 예쁘게 되고 항상 가서 보시면 뭘 살라고 보면 이쁘면 비싸잖아요. 근데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집을 좀 예쁘게 지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확실히 직영 건축이 좋았습니다. 이런 말 있잖아요. 아저씨 여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이거예요? 주세요. 이건 뭐다? 네, 저분이 마진이 제일 좋은 제품이다. 이런 겁니다. 네. 무슨 얘기인지 다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외장재도 세라믹 사이딩 붙이고 싶고 내장재는 노출로 하고 싶고 천장도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천장을 왜 안 쳐? 저희 집에 오는 모든 분들은 어르신들께서는 집을 짓다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왜? 천장을 마감을 안 했을까요? 집이 6m인데 뚫려 있어요. 네, 그게 싫으신 거죠.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. 자라온 환경과 여태까지 축적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방은 지붕이 있어야 되고 거실도 지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경험에서 오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재를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관용도가 굉장히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이 현장에서도 저희가 외장재를 뭘로 할지 아직도 정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계약을 해서 직영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걸 변경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상당하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집을 짓고 보니 직영 건축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자재의 선택이다.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곳에 시공할 수 있다.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마음이 계속 변해요. 집을 지으면서. 요게 좋았다가 요게 좋았다가. 물론 전부 다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겠죠.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변하거든요. 그걸 변경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직영 건축이 굉장히 저는 적었고, 물론 집을 짓기 전에 모든 걸 정해놓고 짓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문짝, 수도꼭지, 장판, 외장재, 내장재, 창문 등등등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나중에 마감선을 예쁘게 딱 끝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건물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정할 겁니다. 그렇게 시작할 건데,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직영 건축으로 하시면 조금 더 큰 선택의 폭이 있다. 이게 제일 큰 장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영상이 길면 재미가 없어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쭉 제 경험상 제가 느꼈던 노하우와 제가 직영을 하고 나서 느낀
그런 직영 건축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직영 홍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